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께 상표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은 변리사 조민정입니다. 네. 네, CCBB 시즌2와 함께 상표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새내기 소상공인 권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표 등록의 요건, 어떤 경우에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상표 등록의 전략. 내가 진짜 이 상표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 장애 요인이 있을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 총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제품의 명칭 자체, 즉 보통 명칭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명칭이 뭔가요? 약간 보통 명사 같은 건가요?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명칭을 이제 보통 명칭이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 제 귀에는 계속 똑같은 말로밖에 안 들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라면, 뭐 카페,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그 제품을 특정하는 걸로 명칭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예. 거기에 브랜드는 뭐 신라면, 안성탕면 이건 브랜드가 되는 거고 라면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보통 명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핸드폰이랑 컴퓨터로 유명한 상표 있잖아요. 그 사과, 애플. 그 애플은 사과라는 의미로 보통 명사인데 그 애플은 어떻게 등록이 된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언급하신 애플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핸드폰, 컴퓨터의 보통 명칭은 뭘까요? 핸드폰, 컴퓨터죠. 네. 그렇죠? 보통 명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애플, 즉 사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지정 상품에 관련해서 보통 명칭이 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표명이 그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잠깐만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서 그러면은 횟집인데 여기다가 한우집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상표법 규정 중에 품질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도 등록받지 못하도록 다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회를 파는데 한우를 파는 걸 오인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먹는 거랑 또 같이 직결이 먹는 거랑 되니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들어보니까 점점 더 재밌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업계에서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이것도 이제 뭐 관용 표장이라고 하는데 좀 법률 용어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의 명칭, 그 다음에 제공하는 제품의 뭐 성격, 성질, 서비스 내용, 원재료 등등을 사용하는 상표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관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네. 제가 아마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아마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숯불갈비 전문점 서울가든이라는 상표가 출원이 됐었다가 거절이 된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 상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숯불갈비 전문점이라는 용어는 우리 가게에서 뭐를 팔고 있다라는 이제 지정 서비스업의 그 내용을,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일단 벌써 불합격이죠. 그렇죠? 그쵸. 그다음에 뒤에 있는 서울가든 볼게요. 서울. 아까 제가 지역 명칭은 등록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서울이란 말을 못 쓰면 안 되니까 한 분한테 독점권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든. 보통 저희 그 음식점 보면은 땡땡 가든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이렇게 업계에서 사실 가든은 정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원래는 이제 음식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땡땡 가든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음식점에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널리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은 등록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타인의 이름, 특히 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는 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이 하필이면 정말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랑 똑같은데 난 내 이름으로 상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그러네. 동명이인들도 네. 많고요. 그런 경우도 많죠. 우연찮게 본인의 이름이 유명인의 이름과 동일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타인의 유명한 이름이라고 타인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자신의 이름인 경우에 상관이 없어요. 네. 오늘 내용 좀 재밌는데요.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 네 번째 경우입니다. 네, 유행어 또는 유명한 프로그램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유명인의 이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그렇죠. 한데. 약간 네,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거 모를 수가 없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예, 이 알죠. 노래 좀 아시죠? 네. 강남 스타일. 네, 바로 그 강남스타일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다양한 상품 분류에 그 싸이 본인이 아니라 네, 여러 분들, 일반인 분들이 엄청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지금 자료 따면 나갈 것 같은데 보시면 근데 모두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창작하지 않은 유행어나 그다음에 유명한 프로그램의 명칭, 뭐 유명한 노래 제목 이런 것들을 특정인의 독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공익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뭐가 있습니까? 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표명 전체 말고 일부만, 그 중에 일부만 유사한 경우 이럴 때도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사례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춘 감자탕 이런 상표가 2017년 1월에 출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보다 1년 정도 뒤에 2018년에 청춘 뼈다귀 감자탕 이름으로 출원이 됐거든요. 이때 이 뒤에 출원된 청춘 뼈다귀 감자탕은 상표가 등록되지 않고 거절됐습니다. 그 청춘이라는 그 이름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청춘 뼈다귀 감자탕에서 청춘을 빼보세요. 조금 뼈다귀 감자탕. 네, 이런 명칭들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 명칭. 그렇죠. 맞네, 맞네. 타인과 전혀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걸 뺀 나머지 핵심적인 명칭은 청춘 부분이고요. 이미 앞에서 등록된 청춘 감자탕에서도 감자탕,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 감자탕 빼버리면 뭐가 남죠? 청춘. 그렇죠. 청춘. 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상표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상표 등록을 하려면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엄청 머리 굴려서 이름 예쁘게 지어놨는데 이거 이미 등록된 상표다. 이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특허청에서 무료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예요. 주소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www.kipris.or.kr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아주 동일한 상표가 있다 없다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등록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출원 전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별리사님의 솔루션을 좀 듣고 나니까 뭔가 막 어렵고 막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막 깜깜한 이 터널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좀 속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해결 방안이 생깁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상표 등록하실 때 안 된다고 그냥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꼭 진짜 등록하고 싶은 상표라면 제가 제안드린 다양한 솔루션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창업으로 가는 길, 그 길 저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